12년 만에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12년 헌신한 끝에 받은 한 줄이었습니다. 이 새벽이 12년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날 제 인생이 멈췄습니다. 먼저 부족한 이야기 언제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구독만이라도 꼭 부탁드릴게요. 괜찮으시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버튼 클릭 한 번이 제가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는 큰 도움이 됩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시청 언제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환갑 지나니까 시간이 흐르는 게 좀 달라지더라고요. 어제 한 일이 10년 전 같고, 10년 전 일이 어제 같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침에 거울 앞에 서면 어디서 본 적 있는 사람이 서 있어요. 분명히 내 얼굴인데 내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날이 자꾸 늘어요. 요즘은 그래요. 사진 속에 내가 더 낯설어요. 손주들이랑 작년 추석에 찍은 사진을 어제도 한참 들여다봤거든요. 거기 웃고 있는 그 할머니가 누군지 가만히 보고 있었네요. 2026년 5월에 어느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그날도 좁은 부엌에 혼자 앉아서 된장국을 데우고 있었거든요. 된장국이 또 식었네. 그 한마디 하면서요. 들어줄 사람이 없는데도 자꾸 혼잣말이 늘어요. 언제부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 그이는 12년 전에 갔어요. 위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진단받고 석 달 만에. 환경미화원이라.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던 사람이었거든요. 기침을 자꾸 한다 싶더니 그게 다였어요. 장례식장에서 우리 외아들이 제 손을 잡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미안한데 잠깐만 봐주실 수 있어요. 며느리가 처세를 가졌다고. 그 잠깐이 12년이 됐네요. 그날부터 제 새벽은 5시였어요. 5시 반 첫 차를 타야 강남에 7시쯤 닿거든요. 손주 셋 깨우고, 옷 입히고, 아침 먹이고, 가방 챙기고, 큰애는 학교, 둘째는 학원, 막내는 어린이집. 시간이 다 달라요. 오후에는 데리러 다녔어요. 5군데를 돌면 무릎이 부어요. 저녁 7시쯤 마지막 막내 픽업이 끝나면 그때 막차를 탔거든요. 집에 오면 9시. 그게 12년이었어요. 무릎이 비를 먼저 알아요. 손목이 그 다음이고 손등은 세 번째예요. 새벽 첫 차 안에서 무릎 보호대를 살짝 풀어요. 붓는 게 가라앉으라고.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면 어떤 날은 모자라봤어요. 근데 이상하죠. 힘들었던 기억보다 손주들이 제 손 잡던 그 순간이 더 또렷해요. 큰애가 2살 때 제 손가락 하나를 꼭 쥐고 잠들었거든요. 그 손가락이 지금 중학교 1학년이 됐어요. 막내는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이 됐고요. 저는 그게 다였어요. 다른 건 없었거든요. 강남 사돈댁은 정형외과 원장이에요. 며느리 친정아버지요. 저는 그 어른 앞에서 한 번도 편하게 앉아본 적이 없어요. 명절에 한복 입고 가도 손이 자꾸 무릎 위에서 떨려요. 그래서 더 손주한테 매달렸나 봐요. 내가 못나도 손주한테는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된장국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데 휴대폰이 짧게 울렸거든요. 며느리 카톡이었어요. 한 줄. 딱 한 줄이었어요. 그 한 줄을 보고 저는 12년이 어디로 가는지 그때 몰랐어요.
다음 날 새벽 5시에 평소처럼 일어날 거였으니까요. 평소처럼요. 손주 셋한테 김밥 도시락 3개를 싸 들고 갈 거였어요. 큰애는 김밥 끝을 2개만 잘라달라고 하고요. 둘째는 단무지 빼달라고 하고요. 막내는 햄을 2개 더 넣어달라고 하거든요. 그 작은 부탁들이 저를 살게 했어요. 어제 손주들이 제 손을 잡고 웃던 얼굴이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 얼굴만 있으면 새벽 5시도 괜찮은 거였어요. 그런데 된장국 식어가는 줄도 모르고 한참을 그러고 있었네요. 이제 와서 보면 그게 12년의 마지막 저녁이었어요. 큰애가 2살이었어요. 그때부터였거든요. 며느리가 어머님 안 계시면 우리 못 살아요. 그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말이 12년을 가는 줄도 모르고 네 그러자 했죠. 새벽 5시 반 첫 차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운전기사 아저씨가 저를 알아봐요. 어머님 또 강남이세요. 그 한마디. 저는 매일 그 한마디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큰애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둘째 유치원 갔다 오고 막내는 분유부터 제가 탔어요. 며느리는 그 시간에 자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에 막내 분유병을 식탁에 두고 거실로 잠깐 갔다 왔어요. 들어와 보니까 며느리가 그 분유병을 행주로 닦고 있더라고요. 2번씩이나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명절의 한복은 제가 다 다림질했어요. 손주 셋 한복. 큰애는 분홍, 둘째는 연두, 막내는 노랑. 며느리 친정 갈 때 입혀보내고 저는 부엌에 있었거든요. 며느리가 친정엄마 전화 받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걱정 마. 우리 어머님이 다 했어. 그렇게요. 저는 그 말이 자랑인 줄 알았어요. 정말로요. 손주 셋이 한꺼번에 수두에 걸렸을 때가 있었거든요. 한밤중에 며느리는 아들 깨우지 말라고 했어요. 다음 날 출근해야 되니까요. 새벽 2시에 택시 잡아서 응급실 데리고 간 게 저예요. 그때부터 무릎이 진짜로 아프기 시작했네요. 근데 이상하죠. 손주 셋이 응급실 침대에서 제 손을 꼭 쥐고 잠들었거든요. 그 손바닥 온도가 제 무릎 통증을 덮었어요. 저는 그게 인생인 줄 알았어요. 무릎 부어도, 손목 휘어도, 손주 셋이 할머니 부르면 다 되는 거. 정말로요.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작년 봄부터였어요. 그때부터 며느리가 변했거든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거였어요. 너무 작아서 저도 긴가민가 했죠. 인사가 짧아졌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그 한마디였던 게 어머님 그 2글자로 줄어들더라고요. 어느 날 식탁에 제 자리가 없었어요. 큰애 둘째 막내 며느리 아들 5자리만 차려져 있었거든요. 저는 부엌에 서서 그릇 하나 더 꺼냈어요. 며느리는 못 본 척했고요. 큰애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왜 거기서 드세요? 저는 웃었어요. 어른들은 부엌에서 먹는 게 편해. 그렇게 둘러댔거든요. 며칠 뒤였어요. 손주들 도시락 가방을 챙기는데 며느리가 부엌 입구에 서서 그랬어요. 어머님 김밥은 이제 안 싸셔도 돼요. 애들 다른 거 먹어요. 저는 김밥 도마를 든 채로 가만히 있었어요. 한참을요. 또 며칠 뒤에는요. 빨래 바구니가 2개로 늘어났더라고요. 어머님이 만진 옷은 따로 빨아요. 어머님 손이 거치셔서. 며느리는 웃으면서 말했거든요. 친절하게요.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어느 날 막내 머리를 쓰다듬고 부엌으로 들어가는데 등 뒤에서 그 소리가 들렸어요. 손소독제 펌프 소리요. 짧게 한 번. 저는 그날 저녁에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승호야, 엄마가 좀 이상한 걸 봤는데. 그렇게 운을 떼니까요. 아들은 한숨을 한 번 쉬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또 예민하게 생각하시네. 미주가 그럴 사람 아니잖아요. 저는 전화를 끊고 부엌 식탁에 앉아서 한참 천장을 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거든요. 며느리가 친정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적금 얘기였어요. 손주 셋 앞으로 친정아버지가 넣어주신다는. 저는 그게 무슨 적금인지 묻지 않았어요. 그게 제 잘못이었네요. 한참 후에 알았거든요. 묻지 않았던 그게요. 가장 큰 죄였다는 거. 그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된장국을 데우는데 휴대폰이 짧게 울렸거든요. 며느리 카톡이었어요. 딱 2문장. 어머님, 이제 그만 오세요. 애들 다 컸어요. 저는 그 2문장을 3번 다시 읽었어요. 글자가 머리에 안 들어왔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지? 다 컸다니. 막내가 1학년인데.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알람을 평소대로 5시에 맞췄어요. 잘못 보낸 건가 싶었어요. 정말로요. 다음 날 새벽이었어요. 5시에 일어나서 5시 반 첫 차를 탔어요. 가방 안에는 김밥 도시락 3개가 들어 있었거든요. 큰애 끝 잘라낸 거, 둘째 단무지 뺀 거, 막내 햄 2개 더 넣은 거요. 7시 10분쯤 강남 그 아파트 7층에 도착했어요. 도어락 비밀번호 1234000. 12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뀐 번호였거든요. 손가락이 익숙하게 눌렀어요. 그런데 짧은 거부음이 3번 울렸어요. 띠띠띠. 저는 다시 눌렀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요. 또 띠띠띠. 초인종을 눌렀어요. 응답이 없었거든요. 한 번 더 눌렀어요. 또 없었어요.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는 가는데 안 받아요. 아들한테도 걸었어요. 1번, 2번, 3번. 복도에 그렇게 서 있는데 옆집 사모님이 지나가더라고요. 저를 보고 잠깐 멈췄다가 짧게 인사만 하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눈빛이 이상했거든요. 뭔가 알고 있는 듯한. 저는 도시락 3개를 든 채로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어요. 단지를 빠져나왔어요. 발이 자꾸 헛디뎌졌네요. 강남역 4번 출구 앞에 벤치가 있거든요. 거기 앉아서 도시락 3개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저를 흘끔거리는 것 같았는데 사실 아무도 안 봤어요. 환갑 넘은 여자가 도시락 들고 벤치에 앉아 있는 게 뭐 그리 신기하겠어요. 그때 알았어요. 12년이 그날 아침에 끝났다는 걸요. 근데 왜였을까요? 왜 갑자기였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그날은 몰랐어요. 일주일을 더 몰랐어요. 집에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도시락 3개는 부엌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거든요. 저녁이 되도록, 다음 날 아침이 되도록 그 도시락을 참아 못 열겠더라고요. 열면 안에 든 김밥이 저를 쳐다볼 것 같아서요. 손주들 사진, 그림, 편지, 다 그 집 안에 있었어요. 12년 동안 모은 거 한 장도 못 들고 나왔거든요. 큰애가 5살 때 그려준 할머니 그림이 있어요. 머리가 노랗고 눈이 동그란 거요. 그게 며느리 신발장 위에 있었거든요. 막내가 한글 처음 배웠을 때 쓴 카드도 그 집에 있었어요. 할머니 사랑해. 받침 틀린 글씨. 그게 제 보물이었거든요.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안 받아요. 다음 날도 안 받았어요. 그 다음 날도요.
며느리한테 카톡 3개를 보냈어요. 1줄짜리, 2줄짜리, 긴 거 하나요. 3개 다 읽음 표시가 안 떠요. 차단인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이 그렇게 갔어요. 새벽 5시에 눈이 떠지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정말로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한참 봤거든요. 12년 동안 거울을 안 본 것 같았어요. 주름이 이렇게나 깊었나? 흰머리가 이렇게나 많았나? 어떻게 모르고 살았지? 수첩 마지막 장에 1줄 적었어요. 그래도 손주들은 나를 사랑한다. 그 1줄로 일주일을 버텼어요. 정말로요. 근데 그 1줄도 곧 깨질 거였거든요. 그땐 몰랐지만 일주일째 되던 화요일이었어요. 오후 3시쯤이었거든요. 현관 초인종이 짧게 울렸어요. 저는 그 소리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들이 왔나? 며느리가 왔나? 누구지? 문틈으로 봤는데 머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낮아서요. 문을 열었어요. 거기에 막내 정민호가 서 있었거든요. 7살 막내요. 혼자였어요. 작은 책가방을 메고요. 손에는 뭔가 작은 걸 꼭 쥐고 있었어요. 회색 어린이 녹음기였거든요. 할머니, 막내가 그렇게 부르는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네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요. 막내를 안고 거실로 데려왔어요. 코코아를 데워줬어요. 컵 2손으로 잡고 호호 불면서 마시는 거 보는데 눈물이 자꾸 났거든요. 어떻게 왔어? 학교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막내가 그러더라고요. 누나 폰으로 지하철 길 찾았어. 1호선 타고 5 정거장. 7살이 그걸 한 거예요. 막내가 카디건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1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녹음기를요. 식탁 위에 천천히 올려놓더라고요. 할머니, 막내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나 4살 때부터 엄마가 이상한 거 알았어. 5살 때부터 누나 폰으로 녹음했어. 7살 생일에 이거 받고 매일매일 녹음 버튼 눌렀어. 저는 막내 얼굴을 봤어요. 7살이 맞나 싶었거든요. 종이 1장을 받아서 봤어요. 글자가 흐려서 안경을 2번 닦았어요. 은행 통장 명세서였어요. 학교 컴퓨터로 막내가 직접 출력한 거였거든요. 매달 1일에 누군가 며느리한테 300만 원씩 송금한 기록이 1년 분량이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막내가 제 무릎 위에 작은 손을 올렸어요. 할머니, 안 들으면 나 평생 비밀로 가져갈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7살이 그 말을 했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받았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잠깐 천장을 봤어요. 이걸 들으면 12년이 다 무너질 걸 알았거든요. 그래도 눌러야 했어요. 막내가 저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첫 번째 녹음이었어요. 며느리 목소리. 친정엄마랑 통화 중이었거든요. 엄마, 우리 어머님 무료 보모로 12년 잘 굴렸지. 그 깔깔 웃는 소리.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었어요. 정말로요. 잘 굴렸다. 그 한마디가요. 2번째 녹음으로 넘어갔어요. 며느리가 또 친정엄마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매달 1일에 정확하게 300 보내주시잖아. 12년이니까. 그 다음 말이 안 들어왔어요. 머리가 멍해져서요. 다시 돌려서 들었거든요. 정확하게 300. 강남 정형외과 원장 사돈어른이요. 매달 1일에 300만 원씩. 12년 동안 그 돈이 어디 있었던 걸까요?
저는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세 번째 녹음이었어요. 친정엄마 목소리였어요. 미주야, 손주 세적금이 이제 1억 좀 넘었다. 큰애 거 따로, 둘째 거 따로, 막내 거 따로. 저는 그 자리에서 종이 한 장을 다시 봤어요. 막내가 출력해 온 그 명세서요. 손가락으로 한 줄씩 짚었어요. 2014년 1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매달 1일 300만 원, 한 줄도 안 빠지고요. 머리로 계산했어요. 300 곱하기 12 곱하기 12. 4억 3,200만 원이었거든요. 거기에 손주 세적금이 1억. 합치면 5억 3천이었어요. 5억 3천만 원이 며느리, 친정 라인에서 12년 동안 따로 돌아간 거예요. 저한테는 한 푼도 알리지 않고요. 저는 그 돈을 위해서 새벽 5시 첫 차를 탄 게 아니거든요. 손주들 때문이었어요. 정말로 손주들 때문이었어요. 근데 며느리가요. 며느리가 12년 동안 저를 무료 보모로 정확히 계산하고 굴린 거였어요. 네 번째 녹음이 마지막이었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또렷했거든요. 엄마, 어머님이 12년 노동하고도 한 푼도 안 받은 거. 내 인생 최고의 투자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식탁에 두 손을 모았어요. 손등에 핏줄이 굵게 올라와 있었어요. 12년이 거기에 다 새겨져 있었거든요. 막내가 옆에서 제 손등을 자기 손바닥으로 살살 쓸어줬어요. 7살이요. 정말로 7살이. 저는 그 종이를 천천히 접었어요. 가방 안쪽 깊숙이 넣었거든요. 그리고 12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 이름을 또박또박 입 밖에 냈어요. 김미주. 세 글자가 입에서 나오는데 12년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이상한 게 뭐였냐면요. 그 무너지는 소리 안에 뭔가 단단한 게 같이 일어서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뭔지 그 자리에서 알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무릎 보호대를 단단히 조였거든요. 새 옷을 꺼내 입었어요. 12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이요. 가방 안에 녹음기랑 명세서를 넣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아들 회사로 갔어요. 1층 로비에 안내 데스크가 있더라고요. 정승호 부른다고. 어머니가 왔다고. 그렇게 적어 올렸어요. 15분쯤 지났을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아들이 무태 안경을 고쳐 쓰면서 내려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거든요. 회사에 무슨 일로요? 그러는데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아들 손을 잡고 1층 회의실로 데려갔어요. 회의실 문을 닫고 식탁에 녹음기랑 명세서를 막내가 했던 순서 그대로 펼쳤거든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첫 번째 녹음 30초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들 표정이 무너졌어요. 그 무태 안경 너머 눈이 흔들리는 게 보였거든요. 두 번째 녹음에서 아들이 안경을 천천히 벗었어요. 회의실 책상 위에 안경을 내려놓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세 번째 녹음이 끝나기 전에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거친 제 손을 자기 두 손으로 감싸 쥐었거든요. 12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아들이 제 손 잡은 거요. 어깨가 흔들리더라고요. 40살 된 아들 어깨가요. 엄마, 미안해요. 그 한마디만 했어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거든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아들이 강남 그 집으로 갔어요. 막내 손을 잡고 나왔거든요. 종이 박스 3개를 들고요. 사진, 그림, 편지, 다요. 며느리가 거실에서 봤대요. 친정엄마도 와 있었고요. 아들이 한마디도 안 했대요. 그냥 막내 손만 잡고 나왔다고요.
밤의 변두리 우리 집 거실 바닥에 종이박스 3개가 풀렸어요. 손주 새 12년치가 거기 다 있었거든요. 큰애 5살 그림, 둘째 1학년 받아쓰기, 막내 한글 카드, 할머니 사랑해. 저는 그 받아쓰기 종이 한 장을 손에 쥐고 한참 있었어요. 막내가 제 옆에 앉아서 제 거친 손을 자기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우리 같이 살자. 저는 천장을 올려다 봤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무릎을 폈거든요.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그게 다였어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라면요. 12년 키운 손주들이랑 헤어지더라도 그 며느리를 떠나셨을까요? 아니면 손주들 때문에 모른 척 다시 돌아가셨을까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저는 그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어요? 댓글과 구독, 좋아요는 우리 인생 채널의 원동력입니다. 사랑합니다.